많이 놀라셨죠? 피곤도 하고 특정한 사건이 발생을 했죠. 경제적인 측면, 금융적인 측면에서만 설명을 해볼게요. 특히나 금융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항상 첫 번째 하는 루틴이 있어요. 정부 쪽에서 사건이 발생하니까 역으로 튕겨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이 반대급부의 현상이 한 번에 나왔습니다. 최대치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결론은 코스피 200에서는 오늘 탑 30은 그냥 하나로 통일이에요. 대선 관련주. 당연히 가장 많은 건 현재 가 제일 많고요. 몽당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직원들 다 눈빛이 시꺼멓던데요. 아무도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미라클 모닝 하는 날이었는데요. 어저께 10시부터 4시, 그 다음에 미라클 모닝이 시작한 5시, 7시까지 아주 그냥 시장을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측면, 금융적인 측면에서만 설명을 해볼게요. 특정한 사건이 발생을 했죠. 특히나 금융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항상 첫 번째 하는 루틴이 있어요. 환율을 찾아봐야 돼요. 바로 실시간 환율이 팍팍 튀는지 안 튀는지. 어저께는 환율이 튀었어요. 고점이 1442원인가까지 순식간에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지금 1409원으로 안정화됐거든요. 예전보다 높은 환율이지만 그러니까 어제는 특정한 사건이 딱 발생하면서 환율이 순식간에 튀어 올랐기 때문에 실제 사건이라는 거죠. 아니면 다른 때도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그닥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좀 작은 거예요. 어저께 첫 번째 실시간 환율을 체크했죠. 두 번째 가상화폐 시장을 들어가 봤어요. 웬만한 종목들이 마이너스 30%에서 50%까지 순식간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거래가 정지됐죠. 거래소가 빗썸이나 업비트가 다 다운돼 있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코스피 야간 시장의 상태를 한번 봐야 돼요. 어저께 야간 시장도 3%, 4%씩 쭉쭉 밀려 들어갔었어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외국인 시선에서 우리나라를 투자하는 외국인 시선들이 사는 ETF로 확인하는 거예요. EWY ETF라고 해요. 거기를 확인했을 때 거기도 6%, 7%씩 밀리고 있었어요. 아, 이건 진짜다. 진짜 사건이 발생했고, 근데 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를 순식간에 찾아본 결과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해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어요.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장을 보니까 점진적으로 정상화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그에 대한 결과치로 오늘이 끝난 거잖아요. 오늘 데이터를 한번 보자고요. 코스피는 1.44% 하락 마감했어요. 굉장히 잘 방어하는 시장이었죠. 코스닥은 마이너스 1.98에 마감을 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잘 평온하게 오늘 맞이한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장이 열리기 전에 정상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지수의 변동성 그닥 없었다. 단 어저께 밤, 오늘 새벽 동안에 금융자산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컸다. 이 정도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0.93이에요. 시가가 마이너스 2.99니까 반영을 했죠. 어제의 데이터를. 그리고 쭉 올라서 2% 정도로 올려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하이닉스 1.88% 상승했어요. 시가가 마이너스 2.18이에요. 그럼 여기는 거의 4% 정도 올린 거죠.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반응도였어요. 나머지 애들 엔솔, 삼바, 자동차, 그죠? 요 정도. 금융 라인 오늘 쭉 한번 빠졌고요. 이런 거에서는 오늘 시장의 동향, 테마의 흐름, 거기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뭐 밸류어 프로그램이라든지 대왕고래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친정부 정책 하에 있던 라인들 굉장히 빠지는 모습이 나온 하루겠죠.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런 쪽이. 거기서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정렬하고 보면 카카오페이가 22% 올랐어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우리가 방금 말한 현재 정권 하에서 굉장히 그룹 산하 종목들이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거꾸로 정부 쪽에서 사건이 발생하니까 역으로 튕겨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이 반대급부의 현상이 한 번에 나왔습니다. 최대치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크게 올랐고 카카오 그룹주 전반에 대한 움직임이었겠죠. 카카오 8.5, 카카오뱅크 2.35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고려아연 여기는 분쟁이고 현대엘리베이터도 오랜만에 움직임. 중공업들, 음식료들, 친환경 라인들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1%, 2%대는 좀 생략하고 나면은 요 위에 포커싱을 하면 되겠죠. 결론은 코스피 200에서는 오늘 카카오 그 다음 거꾸로 봤을 때 대왕고래 라인들 한국가스공사가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18% 카카오의 반대편이죠. 원전 한전기술 이쪽 라인들이 이게 다
원전, 한전 이쪽 라인입니다. 거기가 빠진 거죠. 금융주를 동반한. 그 다음 거래대금 보면 삼성전자 1등, 하이닉스 2등, 그 다음 카카오가 진짜 특이한 거죠. 네이버에서 힌트를 줬고요. 그 움직임 속에 동참하느냐 했을 때 자리가 이 정도라면 이 뒤쪽 부분 한 번, 두 번 정도는 지금 사건에 따른 움직임인 거죠. 네 번째가 에너빌리티인데 정부 정책하의 움직임들이 둔탁해지는 모습을 주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테오젠, 이수베타시스, 금융 그 정도 라인입니다. 자, 탑30은 그냥 하나로 통일이에요. 대선 관련주 2명, 3명 정도의 주자의 합산입니다. 당연히 가장 많은 건 현재 이재명 관련주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관련주, 그 다음 중간중간 뭐 조국 관련주라든지 오세훈 관련주라든지 조금씩 껴있는 모습입니다. 김동연 관련주라든지 당연한 날이겠죠, 오늘은.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특정한 종목을 한번 보면 11월 5일이죠. 금요일날 위증교사 관련 이재명 지금 당대표의 1심 판결이 유죄가 나온 날이었어요. 거의 끝까지 밀렸죠. 종가 마이너스 19%. 그때 방송이나 탑30반에서 이야기했던 게 기억나요. 대선 관련주의 숙명이다. 원래 저렇게 순환매를 돈다. 근데 저걸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전날 많이 놀랬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어떤가요? 시간이 이만큼 지나서 이 상태로 움직이다가 오늘 이렇게 갭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대선 관련주는 원래 변동성이 큰 섹터예요. 뭐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아있지만 오늘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대선 관련주의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기간을 굉장히 빠르게 당겨왔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내년 최소한 봄께가 지나고 여름께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는 시기인데요. 특정 사건 때문에 그 관심도가 굉장히 앞으로 당겨왔고 시장의 대선 관련주의 인식은 이제 벌써 시작했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등락은 또 사그라들겠지만 왔다 갔다 하겠지만 관심도 움직임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당겨진 상태입니다. 그게 오늘의 탑30에서 느껴지는 거고요. 조금 더 이제 큰 축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설명을 하자 보면은 12월 오늘 4일이잖아요. 근데 12월 달을 중간을 허리를 딱 자르면은 중요한 자리가 17일, 18일, 19일 그렇게 남아있어요. 17일과 18일 동안 미국의 FOMC가 열리고요. 18일과 19일 동안에 일본 BOJ가 열립니다. 두 개 다 각국의 금리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날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시장 전망이 미국의 현재 상태는 패드와치를 따르면 70% 이상 확률로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 BOJ는 현재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전망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의 독립사건으로 보면 우리한테 그닥 원래 기조대로 가는구나 이럴 텐데 이게 같이 중첩이 돼 있어요. 17, 18, 19일 날. 그것도 12월에 딱 중간에.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가 두 개가 맞물리는 그 구간에 다시 한번 엔켈이 자금에 대한 청산 가능성의 우려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 표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올라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때까지 2주 정도 남았거든요. 그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일 거고요. 그 주가 되면은 긴장 강도를 좀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두 개를 중첩해 보자고요. 2주 동안의 특정한 단기적인 매매 같은 것들은 뭐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근데 내년을 위한 포지션을 좀 잡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자리를 확인하고 잡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12월 17일, 18일, 19일이니까 그게 지나가고 나면은 12월 달에 우리 거래할 수 있는 거래일은 6일이 남습니다. 휴일 같은 거 빼고. 그러면 6일 동안에 내가 특정한 섹터의 어떤 종목을 사고 싶네, 몇 % 정도를 사고 싶네 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한 2, 3주 동안에 정비를 계속 해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이 색깔이 오늘부로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웃시켜야 되는 쪽 아웃시키고 다시 편입시켜야 되는 쪽 편입시켜가지고 그쪽에 관련된 종목 중에 내가 생각할 때 아니면 시장이 생각할 때 이 종목이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어. 특정한 종목 같은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보다 떨어질 땐 굉장히 안 떨어졌고 올라갈 땐 가장 탄력 있게 올라가는 성격을 띠고 있어 라는 애들을 찾아서 목록을 열심히 꾸려놓는 거예요. 그게 12월 달에 1주, 2주, 3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혼란스러운 상황 같은 것들에 너무 몰입해서 들어가지 마세요. 그것들은 발생했고 데이터에 시장에 영향을 받았고 오늘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지나간 이야기. 우리는 앞쪽을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오늘부로는 사건 발생 끝 다음에 여기서는 FOMC와 BOJ의 조합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른 그 확정을 짓고 시장을 본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오늘 12월 4일에 장마감의 마지막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피곤도 하고 저도 뭐 직접적으로 겪어본 세대는 아니잖아요. 조금 놀라면서 어저께를 지냈지만 순식간에 원래 하던 대로 금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네. 환율 확인하고 야간 시장 움직임 확인하고 가상 시장 움직임 확인하고 외국인의 ETF 확인하고 했더니 요 정도 범위 내에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게 해결되면서 이렇게 좁혀들었네. 오늘장 시초가의 영향을 받겠지만 일정 부분 회복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끝났습니다. 변동성은 조금 더 여진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포커싱을 너무 하지 마시고 FOMC와 BOJ에 포커싱을 하자고요. 오늘은 이 정도 짤막하게 장마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뭐 시장 에너지가 조금 우려스럽게 나와서 제가 오늘 장마감을 했었지만 뭐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지나간 것보다 앞을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12월달 다사다난한 해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딱딱딱딱 데이터만 꼽아 놓으시고 심리적인 부분은 다 죄다 빼시고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면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장마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